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사실 독감 말고도 걱정되는 게 많잖아요. 건강 걱정이. 특히 아는 것보다 모르는 질환에 대해서 더 무서운데요. 오늘 모신 닥터 드라이버가 그 답을 알려드릴 텐데요. 환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명의 중의 명의. 심장내과 전문의 장혁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심장내과 전문의 장혁재입니다. 장혁재 선생님이 만든 날이 있대요. 폐고혈압의 날. 이 폐고혈압이라는 질환의 날을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폐고혈압이라는 질환을 처음 들어보시죠? 네, 그렇죠. 예, 폐고혈압이라는 질환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드문 질환은 아닙니다. 우리 인구 1000명당 몇 명에 해당할 정도로 비교적 고령층에서는 흔한 질환인데요. 어허. 그 중에서도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질환은 희귀 난치성 질환입니다. 어허. 사람들에게 폐고혈압이 무엇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질환이 무엇인지 알림으로써 진단도 더 정확하게 하고 치료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홍보 목적으로 그런 날을 만들고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장혁재 닥터 드라이버와 함께하는 몸내비 목적지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폐동맥 고혈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주요 증상 자체는 숨이 가쁘거나 어지럽거나 혹은 가슴에 통증이 있거나 극단적으로는 실신 같은 증상을 보이는 증상 자체는 비교적 흔하지만 치료가 늦어지고 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폐동맥 고혈압이 어떨 때 의심을 해봐야 되는지 또 적절한 치료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폐동맥 고혈압 대처 신호등 3단계 팁, 빨간불, 희귀 난치성 질환 폐동맥 고혈압 바로 알기.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하면 폐질환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마치 우리가 잔디밭에 물을 줄 때 호수를 꽉 쥐게 되면 호수가 터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해 놓은 수도관과 연결해 놓은 부위가 터지면서 물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체순환이라고 하는 우리 순환계를 돌면서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폐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오른쪽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점점 심장이 두꺼워지고 커지다가 폐혈관이 좁아지면서 문제가 생기면 폐순환을 돌려야 되는 심장에서 계속 과부하가 일어나면서 호흡곤란이 심해지거나 돌연사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폐에 퍼져 있는 혈관이 왼쪽 사진은 굵고 오른쪽 사진은 가늘어져 있고 네네. 그런 상태군요. 네, 맞습니다. 증상들이 뭐 숨이 찬다던가 또 가슴에 통증, 어지럼증 이런 것도 있었는데 뭐 특별한 증상이 아니어서 의심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은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하는 고위험군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거 중요해요. 네. 여성분들의 경우에 요즘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루푸스나 경화증 같은 질환을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이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 증상을 느끼신다면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또 만약에 가족 중에 돌연사를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혹은 폐고혈압을 진단받으신 분이 있다면 그 가족들은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흉부 X선 검사를 통해서 폐동맥 고혈압을 진단할 수 있다, 없다. 엑스레이로? 엑스레이로? 엑스레이로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혈관이 저도. 가늘고 X. 굵고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O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여기에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아. 쉽게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어. 이런 것조차 안 해갖고 지금 아.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어. 그런 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 머리를 너무 많이 굴리다가 낭패 보는 스타일이야. 아니야 우리 혁재형은 좀 따뜻한 사람 같아요. 저는 5를 해볼게요. 네. 선생님, 정답은 뭔가요? 예, 첫 번째 문제는 반전이 없고요. 정답은 X입니다. 봐요. 지나치네 너무. 착한 사람 같진 않아요. 그럼 엑스레이 말고 다른 특별한 검사를 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흉부 X선 검사에서도 심장이 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심장이 커진 상태에서 늦게 진단하게 되면 경과가 좋지 않고요. 초기 진단에 있어서는 흉부 X선은 좋은 검사가 아니고 심장 초음파가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검사 방법입니다. 연령도 구분 없이 많이 생깁니까? 가임기 여성이 가장 많습니다. 원래 가임기 여성이 심장질환, 폐질환을 잘 앓지 않는 나이대거든요. 그런데 흔히 성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에스트로겐 같은 것들이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 1980년대에 피임약을 많이 복용을 여성들이 하면서 여성에서 폐고혈압이 생기는 비율이 훨씬 더 유럽에 비해서 높아졌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아마도 일정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약이나 식품을 복용하면 폐동맥 고혈압이 생길 수 있다. 오. 예.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제가 어디서 들었었는데 여성 호르몬과 연관이 좀 있는 경우도 많대요. 그래서 피임약을 잘못 먹었을 때 방금 들은 얘기 아니에요? 네, 아는 것처럼 그럼 계속 좀 왠지 오해일 것 같아요. 한 데서 제가 좀 들었던 얘기거든요. 네. 방금 들은 아니라니까요. 정답은 O입니다. 와. 네. 그런데 피임약을 많이 먹어서 폐동맥 고혈압이 생기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고요. 잘못 들었네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더 많다는 것 때문에 여성 호르몬을 의심하지만 아직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명확한 예.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다이어트 약들 중에서도 특히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신진대사 비율을 올리고 식욕은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다이어트 약제들이 이 폐동맥 고혈압의 유행을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가져왔기 때문에 다이어트 약제 복용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이어트 약 먹고 하면 안 돼요. 요즘 근데 약 먹는 약이 진짜 많이 다양하다. 나오잖아요. 저 진짜 먹는 것뿐 아니라 배에 놓는 것도 있던데요? 근데 그런 방식의 다이어트 약제들 중에 현재 문제가 확인된 약제들은 다 시장에서 철수가 이미 되었고요. 다행이네. 다만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제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특히 장기간 복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동맥 고혈압 대처 신호등 3단계 팁. 주황불. 세상에서 가장 슬픈 질환 폐동맥 고혈압. 폐동맥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순환계통에 압력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임신을 하게 되면 폐동맥 고혈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를 해야 이 혈압 관리가 되는데 임신 기간 동안 10달 동안 약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는 위험 요인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급격하게 악화돼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폐동맥 고혈압 환자는 임신이 절대 불가능한 건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임신을 하게 되면 2명 중에 1명은 산모가 사망한다고 얘기를 할 만큼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셔서 폐동맥 고혈압이 발견이 되거나 혹은 폐동맥 고혈압인데 너무너무 아이를 갖고 싶어서 임신한 상태로 다시 병원을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임신 한 32주 정도까지만 잘 끌면 마지막 한 3개월 정도는 약을 좀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비교적 성공적인 분만 사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환자들을 만나봤을 텐데 좀 기억에 남는 환자 이런 분도 있었나요? 가장 마음이 아팠던 사례는 임신과 출산을 겪어내고 아이가 돌을 맞게 됐다고 저희한테 감사하다고 같이 축하를 한 환자가 있었는데요. 그 환자가 그날
집에 돌아가서 사망했습니다. 애기 돌날. 네, 돌잔치 날. 네. 그래서 가족들도 저희도 굉장히 잊을 수 없는 마음이 아픈 사례였습니다. 계속 약을 먹었는데도 그럴 수가 그렇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출산을 하고 나서는 약을 드셨는데도 임신 출산의 과정에서 심장 기능이 이미 상당 부분 손상을 받아서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부정맥이나 이런 합병증이 생겼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데요. 보시면서 많이 걱정되고 좀 마음이 우울해지셨을 것 같지만 그래도 잘 치료하면 좋은 예후도 많다고 하니까요. 초록불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폐동맥 고혈압 대처 신호등 3단계 팁. 초록불. 조기 검진은 기본. 꾸준한 운동은 필수. 신호등 3단계 초록불은 조기 검진의 중요성입니다. 네.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폐동맥 고혈압을 조기에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10년 이상 생존율이 90% 가까이 유지가 되고 환자가 안전하고 일상 활동에도 지장이 없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환자를 일찍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조기 진단이 생존율을 높이는 데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3, 40대 여성들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찾아오나요? 숨이 차거나 어지럽거나 가슴에 통증이 있거나 물론 극단적으로는 의식을 깜빡 잃는 실신을 경험하거나 하는 것이 폐고혈압의 증상입니다. 저는 세 가지 다 해당되는데. 폐동맥 고혈압이 의심이 된다. 그럼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가장 먼저 하는 검사는 심장 초음파 검사입니다. 가능성이 높으니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해봅시다라는 환자를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심장 초음파 검사를 실시합니다. 의심이 된다. 그러면 또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혈관을 통해서 센서가 끝에 달린 철선을 심장까지 밀어 넣어서 심장 순환계의 압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심장 초음파를 제가 받아봐야 이제 아는 거네요. 네, 한번 받아보시도록 하시죠. 네. 30분 정도에 걸쳐서 심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은근히 긴장이 됩니다. 검사 결과는 스튜디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방송 경력 20년 만에 방송하러 가서 이렇게 다 열고 이렇게 좀 부끄러웠어요. 그 약 바르고 이렇게. 네네네. 초음파를 이제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 가서 검사 받을 때만 해도 이 질환에 대해서 잘 모르고서는 선생님 설명 약간 듣고. 근데 지금은 결과를 이제 여기서 듣기로 했잖아요. 아하. 막 떨려요. 별 이상이 없어야 할 텐데. 우리 선배님 괜찮으신 거죠? 네, 좀 질문이 이상하다. 네 맞습니다. 괜찮으시고요. 다행이다. 오히려 심장은 다른 체격에 비해서 남자 심장처럼 아주 크고 튼튼하시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아. 폐동맥 고혈압을 염려하실 상태는 전혀 아닙니다. 건강하시대요. 이렇게 조기 진단을 받고 폐동맥 고혈압 확진까지 딱 받았을 때 이 질환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이나 식단법은 없나요? 일주일에 한 3, 4회 이상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량이라면 적극적인 운동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식사의 경우에도 심장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염식을 하시는 게 심장에 부담을 줄일 수도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네, 오늘 몸내비 장혁재 닥터 드라이버의 안내로 폐동맥 고혈압 대처 신호등 3단계 팁 함께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실 한 줄 정리 톡은 뭔가요? 반드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질환이 예후가 안 좋다라고 질에 겁을 먹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사례를 보면 약을 적극적으로만 치료하면 90% 이상이 10년 이상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